매수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두균님. 10페이지 이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인데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갔다가 어떤 물적 자원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직접적으로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너무 그런데 좀 편성이 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도와주는 거지 직접적인 재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입간판을 해준다든지 뭐 하는 거는 자기 영업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집산적으로 산단에다가 입간판 해주는 거 같은 거는 찬성을 했는데 개개인의 기업에 입간판 같은 거 해주는 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산에 문제점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입지 그런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시에서는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보면은 아예 어떻게 보면 특례 보충 자금 같은 거를 좀 불려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도 책임을 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으면서 도와주는 방향을 모색을 해줘야지 직접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기업에다가도 지원해주는 방법 중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좀 선택해줬으면 행정은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자꾸 기대는 경쟁력이 한다면은 이건 좋은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평택시에 그런 기업체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유망 중견 제조기업 유치 추진하고 있다는데 혹시 2016년도 전반기 때 지금 실적이 나온 게 혹시 있어요? 실적이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삼익 THK라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그 로봇 뭐 반도체 그러니까 그 로봇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업체 이제 국내 점유율 그 1위에 있는 업체가 이제 저희가 그 진이 이 산단 안에 그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 부지를 여러 군데 이제 개별 입지든 산업단지를 알아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진이 이 산단에 한 9,600평 정도 이렇게 입주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고용될 것 같습니다. 원익하고 삼익하고 같은 계열 아니에요? 거기는 틀린 겁니다. 예. 서로 다른 네. 거예요? 원익은 뭐 반도체 장비하는 거고 네. 삼익 THK는 그 로봇 장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도쿄 일렉트릭 코리아라고 그 거기도 이제 반도체 장비에는 이제 둘 다 그 삼성전자 그 1차 협력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쪽 그 삼성전자 그 옆에 보면은 고덕 그 신도시 안에 지원 시설 용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삼성전자하고 가까이 간다 해가지고 그 저희 시에서 LH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그 600만 원 평당 600만 원씩 그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도 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회사의 지금 직원 수가 얼마 정도고 여기 와서 예상되는 채용 직원 수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기 그 저희가 삼익 THK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좀 직원들이 또 이주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세수면의 증가는 있겠지만은 우리 평택 시민의 저기 그 뭐 고용 창출에는 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 인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안에는 사실 이제 평택시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1차 협력업체들이니까 2차 협력업체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들어가기가 원활하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오는 자체가 이제 그 증설 개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 다른 데서 인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설비 그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삼성 1차 지금 공장이 가동이 됐죠. 네,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평택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몇 명이고 총 인원수가 몇 명이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몇 명이며 여기서 인턴이나 또 신규 직원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들어간 사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파악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파악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보면요 지금 삼성하고 LG가 와가지고 뭐 평택이 물론 희망이 없는 것보다 희망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만 지금 비싸져가지고 다른 데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한 부분에 이 인력의 블랙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인력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면은 다른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래서 떠나는 업체가 지금 있잖아요. 맨날 유치했다는 것만 하지 말고 떠나는 업체는 왜 떠나는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는 안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저기 양지 쪽만 보지 음지 쪽은 안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회사 떠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그리고 향후 떠날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 좀 못했습니다. 그런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이 향후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하고 우리 기존 쪽으로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직장을 쫓아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굴러온 돌 잘 모시려고 박힌 돌 다 빼는 이런 구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요. 저희도 데이터로 다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개선점도 좀 찾아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삼성이 온다 LG가 온다 하고 그렇게 그냥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그냥 부풀리게 하고 어디나 가면은 그냥 모든 선출직들 모든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음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냐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오고 LG가 오면서 자회사가 얼마나 따라 들어왔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이나 LG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보니오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삼성이 지금 120만 평에 지금 1단계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고 쓰면서 최대 인원이 3,200명 정도라고 듣고 있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 평택시 다른 데서 이주한 사람이 몇 명이며 인턴이 됐던 신규 사원이 됐던 평택시 이 지역민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세수의 증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질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밖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보통 젊은 층의 사람들도 보통 지금 삼성건설 현장에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저녁에 약간 늦게 오면 19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그것도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그 정도 수준 친구들이 가서 그리고 아줌마들이 한 17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을 삼성에서 200명 정도를 지금 모집했다고 들었어요. 그 나이 제한이 45세서부터 55세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평택시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평택시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평택시 삶의 질은 지금 좋아진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진 않아요. 건설 현장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그러니까 안산에서 버스로 오고 그 다음에 거의 건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중국 교포나 중국인들 그 다음에
동남아인들 그런 분들이 와서 전부 다 현장을 지금 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나 LG에 자회사 지금 뭔가 오겠다고 우리한테 신청된 게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결국 삼성이나 LG나 그 기본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른 데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벤더들이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는 지금 거의 전무하게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나마 몇 개 들어온 게 지금 안성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1차 벤더나 2차 벤더가 거주를 한다고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나 LG 분들은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봤자 20%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연 평택시는 여기 인구를 뭐 몇 년도에는 뭐 80만 명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평택시 인구 늘지도 않지만 삶의 질 자체도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현실 직시를 하고 정무적 판단보다는 좀 현실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에서 만약에 저 정도 1차 공장이고 1차 공장 지금 1차 공장 1차 부분 지금 가동했는데 2차 부분 가동하고 나면 협력회사가 최소한 한 3만 명 정도가 2만에서 3만 따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평택시로 지금 따로 들어온 인구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삼성이 들어왔다, LG가 들어왔다, 뭐 대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들어왔다 그러지만 평택시 지금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기업경제학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사실적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평택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좀 현실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SRT 물론 좋죠. SRT 들어온 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가 좋아진 거고 우리도 물론 편한 부분도 평택 시민이 편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노선에 거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80%가 출퇴근 차량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 얻는 게 뭡니까? 삼성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얼마예요 지금? 과연 그 이득이 지금 당장 눈에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지금 안 나오는 게 향후 3년 후에는 나오겠습니까? 10년 후에는 나오겠습니까? 지금서부터 그 모태를 잡아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 그 기업정책과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시의 기업체가 이제 한 2,000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택시 자체도 이제 급속히 이제 그 도시화로 지금 변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자체도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지만 이제 양쪽 펜창으로다가 이제 여기까지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뭐 지금 질적인 면을 좀 생각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질적인 평창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질적인 평창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취업난에 대해서는 대안이 안 나와요. 지금 대기업 같은데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보면은 몇천 평 되는데 사람 몇 명이면 가능하다고요.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사무직이에요. 지금 90%가 사무직 아니에요.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벤더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는 구직난에 대해서는 영원히 요원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차가 들어왔으면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왔으면은 2차에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따라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1차 공장 지금 가동하면서 우리한테 우리 삼성 협력회사들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토지가 필요합니다고 요구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 LG 중요하죠. 못 채고 거기서 힘의 원천이니까. 그러면 힘의 원천으로 우리가 적응을 못할 것 같으면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평택시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삼성에 관한 업무가 신성장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분리가 되고 이제 업무가 하다 보니까 이제 괴리적인 요인도 있고 삼성에 이제 지금 하청 1차, 2차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 도금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역에는 도금 업종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도 이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저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안 된다면요. 지금의 이런 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이 안 되고 그런다면은 평택시 앞으로도 세수는 증가할 겁니다. 틀림없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어? 그러나 정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에서는 항상 허덕여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체 대기업과 우리 관화구에 이게 이제 유기적인 그 구조적인 이 생태가 좀 기업하는 분들하고의 정부 이 정책적인 거에 서로 융합이 이게 대 상의되고 이런 사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으로 보면 그다음에 기업지원부서나 일자리 부서나 거기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파악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 우리 지금 간부회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국장님들 같은 경우 다 모여 앉아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갔을 때 각 과에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통합해서 부시장 직접 또는 누구 하나 어떤 뭐 기획예산국장이 됐던 뭐 누가 됐던 하나 해가지고 시장하고 직계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네. 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삼성이 1차 공장이 지금 가동하고 2차 공장 지금 2016년도서부터 어떤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 거 지금 계획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 들은 거 있어요? 2차는 추진한다고 요 근래 저- 그거 보도 2차는 났습니다. 예, 2차. 별도 2021년인가 그때까지 2021년까지 3차는요? 3차 계획은 안 3차 나와요. 계획은 안 나오고 2차 2차 계획까지는 계획은 발표됐습니다. 발표난 그러면 그 우리가 진짜 알짜로 우리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공장들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2차를 증성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2차 이제 협력업체들이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협력업체들이 이제 많이 업종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같은 데는 무슨 업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2차도 지금 현재 반도체 지금 해는 거 그거 그 보도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에너지 복지 확대와 안전관리인데 물론 지금 의무적 투자 재원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있는데 이 동쪽에 미공급 세대가 지금 섬처럼 남아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더 괴리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옆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어떤 문제화 돼가지고 물론 도시가스가 도시 기반 시설이 아니다는 이유 하나로 사유지가 조금 있어야지 협의 안 되면 못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괴리감이
아예 다 안 들어와 가지고 뭐 석유를 뗀다거나 뭐 연탄을 뗀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괴리감이 덜 있는데 옆집까지는 쓰고 있고 그 옆집은 몇 집은 또 못 쓰고 있고 주변은 다 쓰고 있고 그랬을 때 괴리감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계에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나갈 수 있는 부분 같은 건지 또 어느 동에 이 미공급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도 없을 거야 아마 지금. 조사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대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지역은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이 지역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됐고 원인 파악이 돼야 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 도시가스 뭐 설비비를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지를 좀 파악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시골의 도시가스를 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동 단위 같은 데는 영원히 이제 그런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파악해보고 못 들어간 세대수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대안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확대 보급할 때 기본적인 우리 지금 레시피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은 우선순위로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평택시를 전부 다 도시가스 내지 LPG 가스 저장을 해가지고라도 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 설정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제 그 세대당 200만 원 한도 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당 보통 뭐 한 100만 원에서 자부담이 보통 한 2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 400만 원까지 자부담을 해서 이런 데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삼천시가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급을 좀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시민들이 요구를 해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못 해주는 원인이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한 8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이 해는 데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데보다는 사실 이제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동떨어지기 이런 데는 거는 LPG 이제 소형 저화장 탱크 같은 방식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주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전에는 시골이라든가 이런 뭐 도시 같은 데 마을에도 그냥 포장만 돼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가스 배관을 깔아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유지 이제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지금은 이제 사유지 동의 받기가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그 이런 사유지 동의 받아서 못 받아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상당 부분 거기에 걸려서 이제 못 들어간다는 이제 원인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보통 사유지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유지 동의를 못 받고 또 하나 시설을 배관 시설을 다 해놓고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내고 공급을 못 받는데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지역에 같은 데는 그런 집들도 꽤 있어요. 돈을 몇백만 원씩 내놓고 저희 사설업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먼저 손 조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사해 본 거 있어요? 전에는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존의 그런 가스 그런 업자들이 먼저 이제 하고 이제 보조금 신청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계속 그런 거는 그렇게 없고요. 그런 사설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까지 해놓고 돈을 받아가는데 공급이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파악된 데 있어요? 예전에는 혹가다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 지금 없는 시설물 걸로 알고 설치해 있습니다. 가지고 10년 넘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업체 자기네 가스를 싸게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그 어떤 자기 이익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시민들은요? 그러면 최소한 조사하고 어떻게 대안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행정을 믿는 시민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 그게 말씀하신 부분,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해가지고요. 대책 세울 수 있으면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좀 잠깐만 할게요. 실제 이제 그 도시가스 업체가 지금 이제 우리 김재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마을에 뭐 15집, 20집가 이렇게 배관을 걸어놓고 이제 계약금을 받아간 사례가 이제 몇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한 4년 됐는데도 그걸 공사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 좀 반환을 해달라고 해도 반환을 안 해주는 그 사례가 있어요. 네네. 제가 무슨 업체라 그러면 또 저기 하니까요. 한번 그 관련된 업체들을 한번 불러서 그런 알겠습니다. 사실이 있는가 해서 네네. 좀 근데 검토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지금 황해제 경제자유구역인데 지금 포승지역은 좀 그렇다. 지금 현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했는데 7월 말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8월 보상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정치적인 면이 이제 있다가 보니까 타격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대련 화홍이라는 것 때문에 큰 한번 아픔을 네.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본적인 돈은 이분들이 지금 투자를 했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뭐 기본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도 항시 불안한 마음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 측에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최근 정보로는 8월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배치) 전통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및 기반 확충 준공으로 이제 4개에서 52억이 지금 저기가 투자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고객센터, 이벤트 광장, 야외 쉼터 2개소. 지금 과장님, 담당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장님 때도 이쪽 과에 계셨고 또 지금 다시 이 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52억이라는 돈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반의 성과라도 나온다고 성과 분석이 됐어요? 성과 분석하는 건 어떻게 성과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돈이 이제 2015년도에 그 메르스 햄에서 도비 50%, 시비 50%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시설 현대할 때는 이제 좀 환경이 좀 깔끔해진 거 있고 이게 거의 다 이제 이벤트 광장하고 고객센터거든요. 이제 그 상인들이 아니 몰라서 네.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과장님. 네. 그러니까 성과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돈 투자된 것만큼의 최소한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공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 분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적인 분석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회사가 10개라도 다 망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성과 분석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에다가 한 10년 정도 갔다가 해준 거 같으면은 평택시에 이마트보다 더 좋은 재래시장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형 재래시장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평택시에서는 담당 과에서 아니면 담당 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갈 것인지는 최소한 지금 정도는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고객센터까지 다 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금 계획이 우리 예산도 세웠는데 그 맞춤형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서 저 저녁이라도 시장 돌면서 이제 상인들 의식 교육이라든지 청결 교육이라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투자를 다 한 것 같고요.
참 본 의원도 지금 재래시장을 갖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네, 솔직히 정말 한심하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향후 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던 어느 지원청에서 내려오던 돈이 되면은 일단은 직접 내려가진 않잖아요. 우리 현 집행부를 거쳐가지고 지금 내려가잖아요. 보통. 네. 그랬을 때만 안 되면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아니라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예산을 주는 사람이 끌려다니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범위를 보더라도. 사업이 잘못되고 갔으면 예산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브레이크를 걸 때는 걸고 잘 되는 거는 더 독려를 해주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재래시장은 보면요. 네, 사업- 이래놓고 지금 재래시장에 향후 미래가 있다? 본의원은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들으면은 또 서운하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미래 없습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의 대안이 뭔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더 제가 봤을 땐 재래시장에 더 전문가라고 봐요. 회장님 때 한 2년 계셨었죠? 그러다 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또 1년 이상 계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걸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도 많이 보셨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5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상인들이 만약에 억압적으로 하고 뭐 저기 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의 이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향후에 대안도 없고 향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또 뭐 장밋빛 미래도 없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요. 요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개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몰이 지금 통복시장 청년몰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막 홍보도 좀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송탄 중앙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돼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요즘에? 네, 저 4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음식 연구소 거기는 문 닫을 때가 많은데요. 그 사람은 출장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요리 연구소라. 그 4개는 다 문 닫고 제가 몇 시서부터 몇 시 문 여는지 아세요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 문을 열어놓을 거야 아마. 요리 연구소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제가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저기 지원을 해줬죠. 그냥 지원을 안 해주죠. 예, 올 4월에 끝났어요. 예. 그분들이 그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땐 그거 사업적으로 못 버팁니다. 그거. 그러면 결국 하나의 전시 상품화 시키는 행정밖에 안 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건 그 국비 100%로 이제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됐던 네. 솔직히 6개월 후도 못 바라보고 정책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서 인력이 1명이나 2명씩 지금 붙어있죠. 예? 네.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지금 거기 있고 많은 데는 한 3, 4명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인건비 나오겠냐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가져갈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라도 있다고 하면은 고생을 하겠지만 향후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 줄 거는 정리해 주고 다른 제시해 줄 게 있으면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복시장도 지금
올 지금 시작했으니까 올 12월 달까지인가요? 거기가? 네, 네. 12월 달까지 봐가지고 10월 달이나 그 정도 초기 1,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기본 기초 평가 해보고 중간 평가 해보고 다시 마지막에 성과 평가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청년들도 평택시 청년들을 다 준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제시를 해주셔야죠. 행정에서 돈을 내줬으니까 계속 발목 잡고 있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몰 같은 경우는 통복시장은 지금 시작한 거니까 한번 3단계 정도의 성과 분석을 해보시고 저기 중앙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성과 분석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데도 좀 제시를 해주시고 뭐 그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솔직히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게 뭐 그게 이제 중소기업 이제 육선 지원 강한데 우리가 무슨 뭐 지역에서 뭐 스타기업도 하고 하지만 이게 기업들 하는 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밖에서도 인정받기가 힘들어. 어쨌든 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좀 써봐줘야 다른 데 지역에도 이렇게 뭐 홍보를 해서 어떻게 됐든 네. 그게 이제 뭐 매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쨌든 지역에 있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 뭐 좁은 나라에서 뭐 다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써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삼성이고 뭐 미국 이전 뭐 LG오고 한다지만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 어때요? 종합면허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만 상승을 해서 사람도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에서 이제 기술력 있고 또 이래 관해서 하는 일에 그 이제 부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네. 쓸 수 있게끔 그 연계만 해줘도 되거든. 그렇다고 그게 뭐 진짜 기술력이 안 맞는다 그러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협의가 들어오면 네.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게 우리 이제 산업통역 기업정책과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이렇게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기업 환경하는 조성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애로 건의사항 끝에 보니까 뭐 해결될 때까지 지속으로 추진 이런 의지로 취업될 때까지 그 친구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상 버텨서 그게 직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좀 추진을 해주셔. 네네. 그러려고 하면은 그 백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좀 그런 거를 좀 해서 이게 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뭐 용역을 한번 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산업단지 이제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고려움이나 드림도 이게 보상이 나가고 있죠. 네, 드림 나가고 있습니다. 다 사업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PF 형성이 돼가지고요. PF가 다 돼서 네네. 진이 3은요. 진이 산단도 뭐 PF는 형성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보상하고 보상이 몇 프로 나졌죠? 진이 삼산단은 이제 협의 매수가 저희가 75% 이렇게 된 거거든요. 75%요? 네. 그럼 이제 25%는 재결. 네. 재결해서 네. 감정까지 세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결 들어가면 무조건 감정 평가는 다시 하게끔 돼 그럼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재결 저희가 넘어갔을 텐데 이게? 재결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저기 그 아직까지 재결 갔으면은 이제 별도로 재결 가면 이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고
그 추진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자체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보상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렇게 보상 협의를 하다가 이제 협의가 이제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가서 이제 재결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재결 가는 한 20억 대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창 부분에는 이제 저기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소송이 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공동사업 대표 시행자 변경 처분에 대한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권 이전 무효 확인 소송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그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7월 13일, 그 금년 이제 3월 16일 날 이렇게 그 조건부 이제 소송 결과를 보고 이제 이제 승인을 내줘라 이렇게 지금 저희 시에 이제 통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 HR 대표 시행사인 그 HRS도 이제 그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이게 그 만나서 이제 협의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쪽에 보면 그 유창 부분에 그 일부 그 지분을 50% 갖고 있으신 분도 저희가 지금 인근의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시에서 중재 좀 쓸 용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HRS하고 그 유창하고 한번 저희 시하고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소송까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 주민 피해가 발생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역할을 좀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기들 사업, 자기들 땅 갖고 이렇게 가서 이 소송 문제가 붙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행권만 갖고 있었지 땅을 매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그런 동의를 써주신 토지주들은 뭐냐 이거야. 그리고 이거하고 진짜 우리가 시가 이런 민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브레인시티 100분의 1의 신경만 써도 이렇게 안 됩니다. 시행자 변경해요. 그러면은 서로가 그걸 합의해줬어야지. 중재를. 서로가 이해관계 있는 건 아셨잖아요. 처음에 그 시행했던 사람이 그래 내가 못했으니까 그냥 그 저기 시공 거기서 쓰실 업체 회사에서 그냥 하십시오. 내가 빠져줄게요. 그럴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브레인도 이면에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우린 모르잖아. 그리고 이런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걸 갖다가 받냐 이거. 차라리 조건부 받을 것 같으면 취합을 시켜야죠. 조건을 이걸 충족을 시킬 수가 있냐고. 법적인 거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송인데 그거를 해결을 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조건부 심의라는 게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고 도에서도 심의할 때 그래 그런 조건을 내미는 심의가 어디서요? 관에서 행정에서 심의는 해주고 그거는 니네끼리 아세가 법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거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은 뭐야? 지역 주민들 토지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 뭐 이거 아닌 2차로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어.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거 바로 가서 주변에 있는 걸 다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난개발 지금도 거기 허가 들어와요. 이 사업이 안 가면은 거기 2차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뭐 그거를 건너뛰어서 옥정비어 뒤쪽 해갖고 과서 있는 쪽 하고 농지 이렇게 해야 되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망 전체도 그쪽에서 들어가야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는다고 좀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질질 끈다 그러면은 그 옆에가 들어오면 안 해줄 거냐 이거야. 법상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사탄이나 거기 같은 진이도 개발 계획관리 지역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도에서도 이거 판단을 해보고 뭘 해줘야지. 계속 그냥 그래 당신들끼리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빨리 협의해라 그러면은 법적으로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법이라는 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 불복해갖고 뭐 2심도 가고 또 불복해갖고 3심 간다 그러면은 이게 한 세월 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또 형사건 또 민사건 계속 엮일 텐데. 왜냐면 그 시행사하고 토지주들이 이제 우선적인 건 토지주들이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시에서는 이제 음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사하고 접촉 관계를 될 수 있는 한 협의해서 토지주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아니 협력을 이거 하겠습니다. 시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음성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절차상으로는 뭐 유치권 비슷하게 소송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치도 갈 수 없는 아니, 상황이라 지들 땅이냐고 그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상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사이에서 이제 피해는 토지주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소 방법을 먼저 저희가 이제 급선무적인 찾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법은 찾고 자기들이 땅 이거 매입한 거 얼마나 돼요? 땅 매입한 거 얼마나 돼? 그 회사가요. 네. 50. 그 전체 현황은 그거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동의 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된 건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뭐 사용승낙만 돼 있는 네. 거. 사용서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금만 계약금만 주는 준 거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주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걸 해소하는 방법을 먼저 한 주인 나름대로 찾아보고요. 아니 근데 그거 이해 당사자들 시행하고 그 이제 뭐 서로가 야 내가 더 줬다 나는 더 받을 거 있다 지금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거는 그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는 계획적인 행정은 가야 되잖아. 네. 네. 근데 지금 행정에서 지금 도에서 이거를 해결해라라는 조건을 달았어. 이 조건을 없애야죠.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조건을 없애야지. 돈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협의는 이제 구조상 그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 갖고 뭐 재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준 거 이게 해결. 법리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조건이 되는 건지? 아니 우리 뭐 시도 뭐 브레인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해야 돼 뭘.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잘 알겠습니다. 유창 이게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이권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들이 이거 사업을 해서 그건 예. 말던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 저희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해결되고 이제 어차피 뭐 서로 문제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면 사실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뭐 예? 고름을 짬을 골마 터져야 또 짤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아니 좀 그 판단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하고 이 있는 시행해갖고 거거든요. 시행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 이 들어가는 기업체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어쨌든 좋은 지역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발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부수적으로 남으면은 그것도 분양해서 뭐 그런 뭐 개발 이득도 좀 받고 네. 그런 거는 뭔가 이루어졌을 때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냐 이거야.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됐던 이런 거를 계획적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심의가 맞는 건지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지 법리검토를 한번 받아보셔서 이거는 안 맞다. 뭐 맞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이런 조건부 심의를 해준다면 이 사업을 해내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네. 행안부에서 질의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법률 검토 한번 해보셔요. 그래야 뭐야 우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보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